안녕하세요. 도로시 미스테리 도로시예요. 오늘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 버뮤다 제도와 미국의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을 말해요. 이 지역에서는 유난히 비행기 추락과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순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상하게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배와 비행기의 파편은 물론 실종자의 시체마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마의 삼각지대, 영어로는 데블즈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최초의 기록은 무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492년 10월 8일 콜럼버스가 이 지역을 지날 때 나침반이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1925년 4월 18일에는 일본의 화물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시 선원들의 시체는커녕 선체의 파편조차 찾지 못했죠. 그리고 이 기사를 함께 볼까요? 이 기사는 마이애미 헤럴드지의 기자 에드워드 존스가 작성한 1995년도 9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1945년 미 합중국 해군항공대의 폭격기와 구조대가 버뮤다 부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기사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스테리한 실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대체 이 미스테리한 실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메탄가스 이론, 자기장 이론 등을 통해서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테리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 모든 미스테리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죠. 이 미스테리의 심층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버뮤다 삼각지대를 이루는 세 개의 꼭지점을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버뮤다. 두 번째, 마이애미. 세 번째, 푸에르토리코. 여러분들,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97년도 9월. 푸에르토리코 수도인 산후안 거리 도심 한복판에서 남성 한 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이 남성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군인인 마르티네스 씨였어요. 그는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살해를 당했죠. 누구의 총에 맞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방송국 카메라맨 산체스 씨가 현장에서 의문의 유리병을 발견하게 돼요. 놀랍게도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유리병 안에는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유리병 속 생물체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회색빛의 몸, 역삼각형 얼굴, 큰 눈과 작은 입,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4개인 기이한 형태. 정말 누가 봐도 외계인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리병이 들어있던 노란 봉투 겉면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세이바에 위치한 기지라는 뜻이었죠. 세이바는 푸에르토리코의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놀랍게도 이 세이바라는 도시는 루즈벨트 로드 해군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루즈벨트 로드 해군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943년 세이바에 세워진 미군기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UFO와 외계인이 자주 목격이 되어 미군이 외계 생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를 이용해서 UFO뿐 아니라 외계인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얻고 있다라는 소문이죠.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직경 305m의 전파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적도에 가까이 위치한 푸에르토리코는 명왕성을 제외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천문대를 세운 미국은 세계적인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을 모아서 우주에서 오는 전자파를 수집하거나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 정보들을 모두 루스벨트 로드 미군기지의 관리 통제하에 1급 비밀로 붙여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푸에르토리코의 총격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총격 사건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유리병 속 외계인에 대한 내용은 TV에 특종으로 보도가 됩니다. 뉴스를 본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은 당연히 외계인을 발견했다는 흥분과 미국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죠.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유리병 속 생물체가 기념품 인형에 불과하다며
사망한 마르티네스 씨는 군인이 아니라 한 호텔에서 일하는 수리공이었다는 보도를 내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합니다. 미스테리학자 호르헤 마르티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방송사가 입장을 바꾼 이유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자신에게 과학수사연구소의 한 직원이 그 유리병 속 생물체가 외계인으로 판명되었다는 진실을 실토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호르헤 마르틴의 거듭되는 폭로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속 외계인의 진실은 결국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을 아시나요? 제가 방금 루스벨트 로드 미군 기지의 통제하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하던 RSC보 천문대를 잠시 언급했는데요. 놀랍게도 RSC보 천문대가 작년 12월 말에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RSC보 천문대 쪽은 아직 공식적인 사고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순한 노후화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57년이나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다고요? 이 패스트 전파 망원경은 20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보면 패스트 전파 망원경은 RSC보 망원경의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패스트 전파 망원경이 본격 가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RSC보 망원경이 붕괴했다는 사실 말이죠.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외계 생명체 탐사를 지속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로시 미스테리 도로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